계룡시에서는 엄사초등학교를 학교 복합 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전면에 열린 소통이 이뤄낸 변화, 반대를 협력으로라고 제가 이제 부제를 붙인 이유는 저희가 23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못하고 24년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왜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하려고 하게 됐는지, 그래서 어떤 시설을 구상했는지, 그 과정은 어땠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작은 도시입니다. 인구가 4만 7천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개 면이 군 가족이 다 거주를 하고 있고 인구의 50%가 군인과 군 가족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이 딱 한 개 있는데요.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근데 계룡시는 초등학생 인구가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내년 3월에는 또 한 개 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 학습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2개 레인만 내주는 거예요. 근데 생존 수영은 최소 1개 학급 아니면 몇 개 학급, 1개 학년이 다 이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2개 레인만 가지고 또 그 시간에 일반 회원들이랑 같이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5개 초등학교 중에서 3개 초등학교는 대전시로 이동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고요. 또 이제 노인 인구도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노인 인구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과 여가 선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수영장이 한 개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수중 운동을 많이 하고 싶어들 하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그것을 이제 충당할 수가 없어서 수영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계룡시는 육해공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위치한 대한민국 주요 군사 지역입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격 요충지로 계룡시를 지목하는 사진이 이제 언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엄사면이 계룡시의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인구 밀접 지역인데 거기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4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엄사초등학교가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 대피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나 군사 위험이 발생할 시에 도보로 10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시 입장에서는 민방위 대피 시설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엄사초등학교 주변에요. 아파트가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게 다 1990년대에 준공이 돼서 지하 주차장이 없고 세대당 주차수가 0.6대로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한 주차난이 있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가와 단독주택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도 시 입장에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또 엄사면이 처음 계룡시가 출범할 때는 시가지였는데 이게 다른 면동으로 인구가 좀 빠져나가면서 공동화 현상이 약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가 2020년 대비해서 올해 25.4%포인트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휴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요. 계룡시 엄사초등학교 안에 운동장 부지 밑에 지하 2계층을 파서 민방위 대피 시설로 겸용이 가능한 지하 공영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고요. 운동장 한 켠에는 지상 2층 복합시설동을 신축해서 25m 6레인과 유아풀을 포함한 생존 수영장 그리고 학생들이랑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형 학습 공간 그룹 운동실, 요리실, 멀티미디어실 이런 것들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운동장 아래쪽에 한켠에 복합시설동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4월에 이 학교 복합시설에 우리가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바로 엄사초등학교 교직원 또 운영위원회 학부모님들을 모셔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반발이 너무너무나 거셌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저기에 가득 찬 눈빛을 처음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리를 지르시고 막 욕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당황을 했고 이게 또 안 좋은 소문들이 급격하게 퍼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초등학생들을 희생시킨다. 시에서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셨고 그 이유가 학교 복합시설이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학교도 잘 모르시고 학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교직원과 운영위원회도 어떤 찬성 의견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소문이 점점 더 안 좋게 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감정적으로 자꾸만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대로는 사업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기다린 거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반대하신 학부모님들, 학부모회 임원님들, 운영위원회 교직원을 각각 만났습니다. 따로따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점이 불편하시냐, 어떤 게 걱정되시냐 이것을 굉장히 진중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따로 만나니까 합쳐져 있을 때하고는 또 의견이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제 학교 복합시설이 뭔지 일단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분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길게.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일단 걱정하셨던 게 학생 안전 문제. 이제 공사하는 기간은 당연하고 공영 주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범화 될 수 있다는 또 교통안전 문제 같은 거 걱정을 하셨고요. 또 공사하는 기간에 운동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육 활동도 못하고 뭐 방과 활동도 못한다. 소음이 있으니까 수업 못한다. 그거 어떻게 책임지고 보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교직원분들은 수업 운영 애로 체육 수업은 어떻게 돌려야 될 것인지 그리고 소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에서 이제 불만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 현 운동장이 인조잔디가 17년 전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더 좋은 운동장에서 놀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차량을 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학교 지상은 더 안전적이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지상은 산책로와 또 아이들 놀이 공간이 곳곳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엄사초등학교는 개교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교내에 좀 특별한 동아리 시설이나 아니면 방과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학교복합시설이 들어오면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엄사초등학교에는 주차 면수가 17대입니다. 교직원 차량만 50대인데요. 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설명 기간을 거쳐서 11월에 이제 좀 선진 시설을 가보면 좋겠다는 교육지원청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도대체 학교 복합 시설이 뭔지 한번 보시기나 해봐라. 우리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화성에 있는 서현이음터와 시흥시에 있는 소래 너나들이를 우리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 학부모, 교직원, 운영이 다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저 화면에 이렇게 측면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요. 그쪽 이제 시흥시의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그때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공사를 했던 이제 담당 기관 이런 분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뭐가 어려웠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직접 학부모님들이 들으셨고 이런 시설들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여기서 놀 수 있구나. 학교 수업 중에 이것을 연계해서 활동을 더 다양화할 수 있구나. 주민들은 여기서 뭘 할 수 있구나를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견학이 좀 주요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교 측에서 이걸 직접 보고 듣고 하시면서 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 불신, 이제 불안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장기적 안목을 갖췄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계기관과 관계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좀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2024년이 되고 이제 실무 추진단을 시와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세 기관에서 꾸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서 학교복합시설이 뭔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얻은 효과는 이제 좀 3자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우리는 그동안 당사자들끼리만 얘기를 했는데 3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고, 좀 이 지역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고, 또 지역 여론 또한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도 한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하긴 했지만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측하고 특히 학부모 측이 설문 그 문항을 함께 봤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왜 불안해하는지, 또 학교복합시설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 사유가 뭔지,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희망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까지 문항에 다 담아서 같이 문항을 만들었다는 게 좀 의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설문조사 결과는 수영장 설치는 79%, 공영 주차장은 72%, 민방위 대피시설은 82% 이제 설치 찬성으로 나올 만큼 좀 그렇게 나왔고요. 이것을 해놓았을 때 좋았던 점이 그 다음에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제시하는 이제 근거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인근 이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다 했고 이런 의견들을 받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요거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MOU를 맺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가 MOU를 맺었지만 끝에 계신 두 분은 학부모의 대표하고 운영위원장님이세요. 그래서 기관끼리만 MOU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MOU가까지 오기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요. 그때 꼭 학부모님이랑 운영위원분들을 같이 모시고 했어요. 그래서 각 측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고 이제 그것을 반영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가 협조를 해주시기로 한 다음부터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업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위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제 캐디 이상민 소장님하고 이제 담당 연구자님도 계시는데요. 교육청, 교육지원청, 시, 학부모회, 뭐 운영위원회, 캐디 다 함께 모여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설명회 때 들어왔던 반대 의견, 그리고 전화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던 것에 대한 어떤 답변, 의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준비를 했고요.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반영하지 못하면 어째서 그렇지 못하는지, 왜 어려운지를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위기는 처음만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이제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고, 그런 거센 반발을 저희가 지금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서 그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제 요거는 신청을 해서 공모 선정이 됐고요. 이제 3차 사업 설명회 때 가서는 2차에서 또 접수된 의견들을 어떻게 저희가 풀어나갔는지를 다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가장 불안해하셨던 안전대책이라든가 단계별 추진계획, 체육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체육 수업 같은 경우도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친구들이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드렸고, 또 중요했던 것은 질문이 들어왔을 때 시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 또 뭐 이런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아주 성실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의 불신과 불만에서 이렇게 반발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 필요한 일, 어쩌면 시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 때문에 학생들을 희생시킨다는 그런 불신들, 그것을 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교직원과 운영위원회도 반대 입장을 같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리는 점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 따로 만나고 운영이 따로 만나고 교장선생님 따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따로 만나면서 무엇이 가장 불만이신지 걱정이신지를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하면 그럼 각 측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화성하고 시흥을 갔다 왔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에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마다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이 의사결정을 그 기관만 한 게 아니었어요. 다 참여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런 루트를 가졌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긴 한데요.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그게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정확한 인지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학교 복합시설은 일부 이렇게 관계된 분들만 아시고 아직 개념이 이제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 인지를 하신다면 막연한 불안 같은 것도 갖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필요성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부감,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이런 이제 거부감과 학교는 지금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는데 이걸 왜 해집느냐. 특히 이제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께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었어요. 그래서 굳이 큰일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이제 뜻도 있으셨는데 그런 것들을 잘 협력으로 선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역마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따 토론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